네, 안녕하세요. 네,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후보 등록까지 좀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우선 후보 등록 그리고 개소식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먼저 출마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정치를 하고 이 제주도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그 자체로 너무 행복합니다. 정치를 하고자 하는 욕구는 대고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현실 정치를 고향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6월 1일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짧은 시간 열심히 저를 보여드리고 인사하고 이 분위기를 이어가서 6월 1일 날 좋은 선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주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까지 제주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이후에는 계속 이제 서울에서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아직 제주도민들분에게는 좀 생소하십니다. 그래도 이제 후보 등록하시고 이제 개소식을 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냐, 그만이다. 제주도에 이렇게 젊고 유능한 정치인이 왔다는 건 행운이다. 뭐 이런 되게 좋은 반응들이 많으세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좋은 기운을 몰아서 좀 임팩트 있게 김한규 후보님을 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근데 혹시 오해 소지 있을까봐 요 말씀만 먼저 드리고 싶은데 제가 23대째 우리 제주도에 와서 조상분들부터 쭉 살아온 건 맞는데 제가 딱 출생 자체는 아버님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서울에서 태어나고 아주 어릴 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다 여기서 자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혹시 제주 사람이 아닌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제 제주도에서 제주시 을 지역에서 어릴 때부터 계속 살았고 지금도 부모님도 여기 살고 계신데요. 저는 신성유치원 이제 제주 북초 제주중 대고등학교를 나오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학생활부터 소위 육지에서 나와서 생활을 하다가 요번에 이제 고향 제주에 와서 정치를 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저는 법조인으로서 2002년도부터 이제 변호사 생활을 했으니까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했으니까 벌써 올해가 이제 21년 차이고 또 지난 1년 동안은 다행스럽게 문재인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정무비서관으로 일하면서 주로 국회하고 입법 관련 사항들 협의하고 예산 같이 논의하고 또 뭐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정무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항상 정부와 국회와 연결고리가 돼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지역 유권자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국회의원이 되면 제주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 김한규 후보님이 당선이 되신다면 꼭 이것만은 해내겠다라는 이런 핵심 공약 몇 가지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도의원분들은 이제 제주도에서 제주도의 현안들을 직접 다루는 역할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여의도에서 주로 법률안 통과, 그다음 예산 검토, 그다음에 정부의 문제를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지적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주도에 딱 특화된 일을 하기는 좀 어렵죠.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률로 꼭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제주시 을 지역의 경우에는 원도심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 다시 활기를 되찾는 그 활기라는 게 그냥 우리가 뭐 여기서 단순히 뭐 분위기를 업한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행사를 하고 축제를 한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지역 내에서 두 시가지에 있는 건물들을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또 반면에 또 보존해야 될 지역 제외하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건물도 올리고 하려면 용적률 교환제를 통해서 집중해서 개발을 하고 또 어떤 지역은
기존의 이제 원도심을 그대로 복원을 하면서 도시 재생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저는 법률로서 좀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 용적률 교환제라는 게 지금도 법령이 있는데 요건이 너무 엄격해서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여기 와서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다른 제주도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좀 뒤처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적률 교환제를 통해서 원도심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한번 노력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기초 저번에 기자 개소식 때에도 살짝 말씀하셨는데 기초학력 보장법에 관련해서 네. 좀 기자분께 네. 그래서 센터를 개소하겠다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갖고 있거든요. 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학력 격차가 실제적으로 네. 벌어졌고요. 그 부분 조금만 설명해 네. 주시면. 기초학력 보장법이라는 게 올해 이제 시행이 처음 됐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지역별로 또 학급별로도 학생들 간의 교육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최소한 우리 학생들이 이 정도는 유지할 수 있도록 공교육이 나서서 해야 된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법이 이제 시행되다 보니까 아주 제한적인 경우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수도권에서 살다 보니까 그쪽에는 사교육에 정말 많은 비용과 이제 부모님들이 시간을 투입을 하는데, 물론 제주도에도 학부모님들이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사교육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아무래도 수도권이 지금 제주도보다 훨씬 좋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어떤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지 않는 부분은 공교육이 책임을 져줘야 되고, 이 기초학력 보장법이라는 거는 어떤 전국적으로 최소한 학생 수준들이 일정한 수준은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물론 학생들마다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그 기본적인 수준을 저는 조금 더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기초학력 보장법을 좀 더 강화해서 공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사교육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고요. 당연히 관심 있는 사교육, 자기가 부족하다라는 거에는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가 좀 옛날 얘기를 앞대는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게 제주도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게 이제 강남 8학번을 포함해서 수도권에서 주로 있는 수도권 출신 고등학교에서 수도권 대학들을 다 가고, 우리 제주도에서는 원한다 할지라도 기회를 잡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예전에 비해서 분명히 기회가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제공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 교육의 격차를 공교육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네. 기초학력 지원센터 설립을 하시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좀 상당히 예민하고 네. 힘든 질문인데요. 네. 제2공항 건설 네.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 정권의 공약이었고요.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진행이 되지 않고 이제 갈등이 계속 네, 커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주 7대 공약 안에도 다시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또 다른 또 갈등이 유발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혹시 좀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언론사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찬반이 여전히 팽팽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절반의 도민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런 소매한 상황 같은 거를 해결하는 방식은 저는 결국은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선택권이라는 게 지금처럼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찬반대로 한다고 하면 저는 뭐 갈등은 전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중요한 거는 정확한 정보 제공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언론의 그 여론조사에 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아니면 관광 수입이 얼마나 늘 건지,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국토부하고 도가 도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공항을 지을 건지 아니면 지금의 입지가 맞는지 보상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도민들이 제대로 정보를 습득하고 논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면 설사 나랑 다른 결론으로 최종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수긍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절반의 도민들이 억울해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거는 윤 정부께서 추진하시는 건 좋은데 그 과정에서 우리 제주 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확인을 하고 찬성을 득해야지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 일단 후보님은 그러면 최대한 정보를 분명하게 도민들한테 공개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 그런 네.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제주 이만큼 상당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이 검수완박. 네. 후보님께서는 이 16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네. 이 경제 관련 변호를 맡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이제 물론 국회에서 처리하는 거지만 저희도 국무회의에 올리고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저도 같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의 취지,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과정이 되도록이면 여야 간에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1차적으로는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거는 소위 말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전혀 아니었고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일부 줄이고 특수수사 그 대신에 오히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예전보다 더 검찰이 보완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합의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안 통과된 게 비록 지금의 여당이 입장을 바꿔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 또 정의당이 같이 했기 때문에 단독 처리는 아닌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거는 처음에 나왔던 검수완박하고는 다르고 나름 합리적인 약간 중간 단계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이 법안이 저는 제대로 시행되는 데까지는 한 2-3년의 시간이 정도 걸릴 텐데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후속 입법으로 보완할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서로 좀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네. 있는 관계가 되도록 좀 국회에서 네. 노력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주에서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겠다라고 선언을 네. 하셨고 또 이곳에서 마무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만큼 제주를 사랑한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현재 이 후보님이 제주를 딱 오셨을 때 느끼는 제주 이런 부분은 좀 심각하다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신 적 있으면 좀 간략하게 설명해 제주의 문제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제주도에 이제 정치를 하게 된 그 심정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주도야 사실 부모님이 계신데 자주 오죠. 친구들도 있고 자주 오고 중간에 또 제가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 이 검찰 15로 여기 제주지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또 여기서 활동했던 시간도 있고요. 제주도에서 정치를 하게 돼서 아까 행복하다는 말씀을 초반에 드렸는데 아침에 여기서 오늘 구세무서 사거리에서 출근길 인사를 했어요. 하는데 지나가는 분들이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어주고 화이팅을 외쳐주고 일본어로 엄지척을 해주시고 이런 걸 보면서 또 지나가다가 나 동창이다 선배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제주도에서 정치를 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수도권에서 해보려고 했을 때 느꼈던 어려움 또는 공허함 이런 것들이 일거에 해결되는 느낌이에요. 제주도에서는 내가 정치를 하면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수도권은 그런 것보다는 주로 언론에서 나온 큰 이슈로 그냥 바람에 따라서 선거가 이루어지고 유권자들을 잘 만나기도 어려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정치라고 어릴 적 품었던 이 정치에 대한 소명의식을 여기서 구현해낼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었는데 여기 제주도에서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 해결되고
선거 결과야 이제 도민들께서 선택을 하시는 거지만 지금 그 자체 선거에 참여하는 여정 자체가 일단 즐겁고요. 제주도의 문제는 글쎄요. 예전에 비해서 갈수록 길도 많이 늘어나고 넓어지고 또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고 관광지도 많고 그런 거 보면 일단 관광지로서는 나아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보다 외지인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그랬는데 과연 제주도민 전체의 삶의 질이 과연 올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가 제주도라는 아름다운 환경을 이 관광 수입을 위해서 다 모두 제공을 하고 모든 게 우리가 관광 산업 육성만을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중요하죠. 되게 중요한 산업인데 그래도 또 50% 이상의 많은 도민들은 관광과 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안타깝지만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계속 좀 소외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 친구들을 만났는데 20, 30대 친구들이 자기 제주도를 떠나기 싫다. 정말 일자리만 여기 괜찮은 게 있으면 난 여기서 살고 싶은데 정치인들이 계속 여기 일자리 창출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제주도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그런 의미 있는 일자리들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꿀 수 있냐? 저는 오영훈 도지사 후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말 연소득 얼마 이상의 실질적으로 가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도 수입을 만들어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꼭 관광업만이 아닌 일상 다른 기업들이나 어떤 사업도 아니면 그 장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저는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로펌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기업들의 생리를 알고 또 기업들이 어떤 점이 충족되면 지방에 투자를 하는지를 제가 외국인 투자나 아니면 이제 산업지역, 산업단지 육성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주도처럼 이렇게 좋은 자연환경을 갖고 있으면 저는 조금만 도움을 주면 기업들이 여기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특히 코로나 이후에 원격 근무 같은 게 되게 많이 활성화됐고 아예 법으로 만들려는 시도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주도는 정말 그 전국에 있는 다른 기업들이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하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20, 30대 친구들이 기회를 찾아 제주도를 떠나는 그런 분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균형 있는 발전도 굉장히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광지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휴가 나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로워요 도시가. 왜냐면 너무만 타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 그래서 저도 이제 원도심이 좀 예전처럼 북적거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코님께서 높은 공연도 제시를 하셨고요. 왜 우리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하고 떡볶이를 먹으면 버스비로 먹어야 되잖아요. 용돈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근데 그럼 걸어서 집에를 간단 말이에요. 그럼 가는 시청에 내려서 중앙로까지 가는 내내가 즐겁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외로워요. 쓸쓸해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원주심부터 우도까지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되게 즐거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선거 기간이 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좀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요. 이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이제 어떻게 좀 집중해서 선거 운동을 하실 건지 부분들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넷 기자 협회에서 불러주신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 기자님하고 이렇게 대담을 하고 이런 게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기회죠. 젊은 분들만이 아니라 요즘은 고령층도 인터넷 뉴스를 또 많이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주도 방식의 선거운동을 해야 되지만 제주도에 계신 분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한 분 한 분 걸어다니고 동네를 찾아가야지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언론 매체하고 저는 자주 뵙고 싶어요. 이게 지금 짧은 시간만 주어진 저에게는 되게 소중한 기회고요. 하지만 또 지난 주말에는 제가 비닐하우스도 찾아가고 이제 해녀분들도 만나고 또 제주도 방식의 전통적인 대면 선거운동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잠잘 시간을 줄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주도민들이 제가 봤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되게 정치적인 관심도가 높고 맞습니다. 민도가 높고, 제가 어제 지역 다니면서 질문들 받아갖고 엄청나게 당황한 질문들이, 어려운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다가는 이 탁상 행정이라고 정치인들이 불릴 정도로 비난받을 정도로 우리 제주도민들의 민도가 높고 본인들의 삶에 대한 고민과 나름의 문제 해결 방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려면 온라인만으로 부족한 것 같고 15일밖에 안 남았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이 중앙로부터 시작해서 중달리까지 쭉 동쪽으로 왔다 갔다 길거리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겠습니다. 네, 일단 잠을 줄이시면 네. 피부가 상하니까 조금만 그 건강도 지키시 최우선입니다. 네.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유권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뭐 각오 짤막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974년생이니까 올해로 49, 만으로는 이제 47인데요. 이렇게 젊어서 어떻게 정치하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오용훈 위성군 의원님이 제 나이 정도의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고, 옛날에 우금민 지사님도 오히려 저보다 어린 나이에 이제 도지사가 되셨던 것 같고,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금 저보다 한 5살 정도 어린 나이에 시장이 되셨거든요. 정치를 하기에 제가 어린 나이는 아닌 것 같고, 한 20여 년 이상 벌써 법조인으로 또 그리고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는 보궐선거가 주는 이제 특성이 바로 그 다음부터 임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저는 바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기존의 제주 정치 선배들과 함께 제주도에 대한 어떤 이해와 애정, 그다음에 그분들의 경륜을 같이 모아서 제 의정 활동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기존의 정치인들과 다른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여러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당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거고요. 제주도민들께서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워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치를 하겠다라는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파에 속하지 않고 여야 간에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지 않고, 새로운 정부의 활동을 응원하면서 또 날카로운 시선으로 비판을 하면서 우리 제주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잠깐 네. 언급된 질문이 하나가 네. 있는데요. 이 김은남 후보와 안일환 이런 네. 얘기가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김은남 의원님은 제가 알기로 저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으세요. 이제 공천 과정이나 아니면 김은남 의원님 어떤 개인적인 과거의 문제나 그게 저하고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당에 대한 서운함과 아쉬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선거 과정에서 김 의원님을 자주 뵙게 되니까, 어제도 한 행사장에서 한 2-3번은 뵌 것 같아요. 자주 접점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은 김은남 의원님이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되게 강하시고 오래 활동을 하셨잖아요. 이 선거를 진보 진영에서 다시 한번 이제 선거에서 이겨서 우리 제주도민의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도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도와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그러면 저도 사실 되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나올지 그거를 보면서 의원님과 저도 한번 어떤 방식으로 같이 우리가 그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겠죠. 네. 또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서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와서 시청자분들과 청취자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